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역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축제를 꿈꾸던 시절에는 여기저기 온갖 곳을 찾아다녔다. 축제가 끊이지 않는 도시에서의 삶을 꿈꾸기도 했었다. 요즘도 젊은 친구들의 인스타를 화려하게 메우고 있는 다양한 축제들을 보기만 해도 설레이고 부럽다. 내가 경험했던 축제와는 디테일이 다르다. 결혼 후 살게 된 소도시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용하고 평면적인 동네였다. 그렇게 살다 보니 동네의 크고 작은 모습이 보이고 소식들도 듣게 되었다. 화려함은 다르지만 동네에도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외면하던 축제에 빠져보니 동네의 축제는 담백한 맛이 있다. 늘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축제에서 동네 사람들을 마주치는 축제. 소소한 우리 동네 축제를 소개하고 싶다. 가을을 알리는 입추에 들어섰지만 밖은 여전히 덥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생각나는 날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축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을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스트분 소개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할게요. 각 지역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있는데요. 우리 영통에도 축제가 있습니다. 라영님은 어떤 축제가 생각나고 친구와 함께 간다면 어떤 축제에 초대하고 싶으세요? 저는 우선 차 없는 거리 축제, 그리고 커피 축제, 그리고 단오제가 떠오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커피를 좋아하고 라디오 영통이 이 커피 축제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한 경험도 있어서 친구를 초대한다면 당연히 커피 축제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라영님, 차 없는 거리 축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축제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지난 2014년부터 영통, 일동 등 4개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수원 다른 지역까지 진행되고 있는 축제인데요. 특히나 영통, 일동이 차 없는 거리 우수 지역으로 2014년부터 시작되었고 주민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또 이 축제는 영통 차 없는 거리 추진단 주관으로 해서 황곡 초등학교 삼거리부터 황골 공원 입구,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수원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차량 진입을 통제해서 다니지 않게 하고 4차선 도로 위에 주민들을 위한 각종 체험 행사 그리고 공연들이 진행이 되었던 행사인데요. 코로나 시기로 쉬었다가 2021년도에 오프라인 소규모 축제가 마지막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차 없는 거리 축제에 참여를 많이 했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하루빨리 축제가 재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친구를 초대하고 싶은 커피 축제입니다. 사실 저는 커피를 잘 못 먹는데요. 매년 커피 축제는 꼭 구경하러 가는데 작년 커피 체험에서는 커피 역사도 배우고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맞아요. 커피 축제 이벤트에 맹달님과 제가 같이 당첨이 돼서 BTJ 커피 매장에서 커피 내리는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했었죠. 제가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커피는 6, 7세기경 에티오피아의 목동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고 해요.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따먹고 흥분하여 뛰어다니는 광경을 목격하고 목동은 이 열매를 먹어보게 되었고 그 결과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이 사실을 이슬람 사원의 수도승에게 알렸고 기분이 좋아지고 졸음을 방지해주는 수양에 도움이 되는 신비로운 열매로 알려지면서 여러 사원으로 퍼져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는 13세기 이전까지는 성직자만 마실 수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일반 대중들에게도 보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1896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 황제가 처음 커피를 마셨다고 전해지는데 커피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건 6.25 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시중에 빠르게 퍼져나갔다고 해요. 1970년 동서식품이 인스턴트 커피 생산에 성공하면서 한국인의 최고 선호 음료는 숭늉에서 커피로 넘어왔다고 해요. 네, 맞아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1인당 367잔. 성인 기준으로만 따지면 상당수가 1년 365일 중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마시는 셈인데요. 프랑스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551잔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전 세계 평균이 161잔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인의 커피 사랑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제가 커피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날씨도 덥다 보니까 노래 한 곡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아, 아, 정말 부끄럽네요. 네. 근데 시원한 마시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가까이 영통 반달공원 앞에는 커피 거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아, 물론요. 당연히 알고 있죠. 영통 사회복지관도 있어서 거기서 제가 수업을 듣거나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수업하신 분들하고 커피 거리에서 커피를 마시고는 했었는데 사실 제가 커피는 잘 못하는 편이라 그 커피 마시는 분들 옆에서 차를 함께 마셨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도 커피를 조금 배워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 아메리카노를 조금 마시고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 제재님이 복지관에서 아까 그 클라리넷도 배웠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는 아이 유치원이 그 영통 사회복지관 바로 앞이어서 뭐 라이딩을 할 때라거나 또 복지관에서 하는 그 쿠킹 수업 들을 때 그 바로 주변에는 다 커피숍인데 바리스타 분들이 하시는 좀 특색 있는 개인 커피 전문점들이 많이 있어서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촬영도 많이들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커피, 영통복지관. 왠지 우리에게 필요한 키워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반달공원 앞에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반달어린이도서관, 영통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바로 이 영통사회복지관에서 올해로 8번째 영통커피축제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요. 영통커피축제 어떻게 시작이 됐고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길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의 이명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복지관에서 영통커피축제랑 가정의 달 행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라디오 영통과는 2019년도에 함께 마을공동체 활동을 진행했었던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가 되었는데요. 5년 만에 이 자리에 앉게 되니까 너무 긴장되고 지금 손이 엄청 축축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할 텐데 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너무 잘하는 거. 네.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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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통커피 축제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영통 커피 축제는 2015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희 복지관이 지역 사회인 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복지관 앞쪽에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니라 개성 있는 카페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분들과 좀 지역 활성화도 시키고 함께 뭉쳐보자라는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매년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작년까지도 계속 반달공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해가 지날수록 많은 분들이 더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았었는데 커피 축제를 언제부터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준비팀은 몇 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커피 축제는 보통 연초에 큰 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5월쯤 돼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활동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진행될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7월부터는 이제 커피 축제에 함께 하시는 카페 사장님들과 정기 회의 진행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축제는 복지관에서는 이제 메인이 되는 팀은 나눔 기획팀 3명 과 함께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바자회나 먹거리나 이런 부분은 복지관 전체가 참여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이 활동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해마다 고생하시고 몸살은 나지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 기간에도 커피 축제가 진행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뭐 준비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일단 커피 축제가 초창기에는 사실 참여하는 카페를 모집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아무래도 복지관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초창기에는 이제 카페 모집하는 게 좀 힘들었는데 나름 지역에서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은 카페들이 함께 참여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해결이 되었고요. 코로나 기간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 커피 축제를 2021년도에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고 참여하는 카페에 방문하셔서 커피도 배우고 홈 카페 키트도 받아서 집에서 즐기시는 축제를 진행했었는데 아무래도 비대면 축제이다 보니 좀 한계가 있죠. 좀 커피를 즐긴다거나 축제 분위기를 즐기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고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다 보니까 반달공원에서 다시 축제를 진행했었었는데 아무래도 감염병이 확산된다는 부분이 좀 그런 걱정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었던 것 같은데 방문해 주셨던 분들이 모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그 테이블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잘 해주셔가지고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사실 비대면으로 했었을 때 맹달님과 제가 그 이벤트 해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왜 커피에 버섯 키우기 그런 키트도 받아서 아이와 함께 그런 키트도 배우고 이렇게 키웠었는데 아이랑 굉장히 재밌게 버섯 키우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서 되게 즐겁게 코로나 기간이지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두 분 커피 별로 못 마시는 분들이 왜 그런 이벤트에 신청을 하셨고 또 어떻게 당첨이 되셔서 커피를 가서 배우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근데 사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되게 답답했었잖아요. 어디 갈 곳도 없고, 근데 소규모로 한다니까 여기라도 한번 가보자. 이래서 가는데 정말 바리스타 분이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 오시는 줄 알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저희 커피를 잘 못 마셔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그러니까 디카페인 커피도 주시면서 커피의 역사를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즐거웠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지역 저희 영통 주민 모임터라는 카페에 다른 커피숍에 갔던 분들도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특색 있는 카페들도 되게 많고 이게 좀 힘든 시기에 비타민 같은 시간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즐거웠었어요. 저는 그 디카페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디카페인이 원두콩을 삶아서 카페인을 다 날려버리고 빼내고 콩을 다시 말려서 만든 게 디카페인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가 그닥 맛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그 진국을 다 빼버려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다 삶아서 끌어낸다 하니 그래서 디카페인이 된다는 것도 저는 신기했어요. 비대면일 때도 이렇게 재미있는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대면을 했을 때도 확실히 다양한 이벤트랑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아이와 함께 되게 즐겁게 저희가 라디오 영통으로 물론 참여를 하기도 했었지만 아이랑 아빠는 또 나름 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시간을 보냈었던 기억이 있어서 올해도 꼭 참여를 함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커피 축제가 아니면 그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영통 1, 2, 3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축제가 유일하기도 한 것 같고 영통에서 제일 그래도 기억에 많이 남게 되는 축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영통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축제에 뭐 있는지 물어보면 커피 축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또 올해 초에 주민터에 커피 축제 이벤트가 있었는데 다들 반가워하는 댓글도 올해 언제예요? 이런 거 보고 네, 맞아요. 축제들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올해의 커피 축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제로 웨이스트 축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 특징은 뭘까요? 올해는 작년에 제로웨이스트 축제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ESG 영통 커피 축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환경적인 부분이 좀 요새 환경 오염이나 쓰레기 문제로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커피 축제에서는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는 노 플라스틱 컵, 노 비닐봉투 축제의 기조는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요. 또 축제에서 발생하는 현수막을 좀 업사이클링해서 파우치라든지 돗자리로 다시 재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사용했던 이제 가림막 기억하시죠? 네. 좀 그것도 활용해서 아이들 자유 낙서 놀이터도 조성을 해놓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지역축제 연계 나눔 활성화 사업에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축제가 조금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눔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좀 추구하고자 좀 참여하는 카페 자체들도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좀 자영업자분들 위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축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나 후원금은 저소득층 아이들 청소년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축제를 이제 기획하는 주최 측의 의견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어떤 걸 바라는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이제 사전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을 해서 좀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영통 커피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ESG 영통 커피 축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 ES7 커피 축제. 네, 기억하겠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나눔, 그리고 현수막 업사이클링. 네, 저 이거 한번 돗자리 만들어 보고 싶네요. 네, 상세 기억하겠습니다. 축제들의 시작과 현재 진행되는 과정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각자 커피 축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제재님 먼저 바라는 점. 네, 우선 저는 늘 아이와 함께 커피 축제를 참여하고 그래서 그런지 뭐 지금까지도 이제 아이들에 관련된 이런 체험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어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뭐 다양한 체험이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라영님은? 저는 약간 그 영통의 커피 축제 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 강릉 커피 축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약간 어떤 대결 구도라든가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거기는 정말 엄청난 예산이 쏟아 부어져서 만들어지는 현장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지역에서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이게 꼭 약간 상업화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약간 지켜나가고 싶은 축제. 약간 저희가 만들어가고 지켜주고 참여하고 이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올해도 이 축제가 열리는구나, 뭐 다행이다 이런 시선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복지사 마인드인가요? 맹달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커피 축제 영통 복지관에서 하기는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다른 수원시나 이런 데서 좀 크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수원의 대표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영님이랑 살짝 다른 느낌이네요. 대기업 마인드인가요? 스케일이 다르셔서 그래서 네, 저도 그래서 이 커피 축제가 정말 특색 있잖아요. 앞에 커피 거리 있고 항상 저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상생할 수 있는 축제여서 저는 이 커피 축제가 앞으로도 쭉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생 왠지 공무원 마인드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는 복지사님한테 그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이게 꼭 수원 전체가 아니더라도 그 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이 축제를 진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궁금한데 그런 길은 없는지. 저희도 이게 조금 더 규모가 커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규모가 커지려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영통구청이라든지 조금 이런 공공에서 함께 좀 해주시면 조금 더
이제 맹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논의는 되고 있지 않고 또 이제 라영님께서 얼마나 저희 영통 커피 축제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서 느꼈는데 사실 저희 축제는 어떤 그 지역 축제라기보다는 마을 축제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영통 주민분들이 꼭 엄청나게 계획을 세워서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동네에서 편하게 와도 좀 즐길 수 있는 축제라든지 문화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 동네에서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저희가 축제 당일에도 진행이 되지만 지금도 영통 커피 축제 인스타그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쇼핑백 수거도 지금부터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집에 쇼핑백이 조금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시면 10개당 저희가 재생유지 한롤로 교환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날만큼은 다들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년 10월 넷째 주 커피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10월 28일 열린다고 합니다.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도 극복한 여러 축제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 들어볼까요? 라영님 먼저. 네, 이제 좀 편안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너무 경직된 분위기에서. 저희가 이제 복지사님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 뵙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해보면서도 느끼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진행을 잘한다고 말 잘한다고. 정말 저희보다 말씀을 진짜 잘하시는 전문 것 같아요. 진행자 같은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네, 소문 들었어요. 잘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항상 저희가 늘 그냥 가지만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의 노고가 녹아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뭐 축제든 행사든 더 애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좀 더 이제 커피 축제를 애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맹달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커피 축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저는 세 분이 커피 축제를 담당을 하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큰 거를 어떻게 이 세 분이서 담당을 하실까? 그래서 깜짝 놀랐고 정말 애 많이 써주신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제재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오늘 방송을 하면서 새롭게 안 부분들도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의 준비에 의해서 이 커피 축제가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날 하루만 우리는 가서 참여를 하고 보고 하는 거지만 벌써 몇 개월, 1년 전부터도 준비를 해서 하시고 있구나. 이런 노고에 되게 정말 감사드리고 영통 축제로서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거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방문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 축제도 더 활성화된 축제로 사람들에게 많이 기억되기를 바라봅니다. 저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네. 그 작년 커피 축제 끝나고 복사님 코로나 걸리시지 않으셨나요? 축제 일주일 전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막 불안해가지고 막 새벽까지 막 네. 잠도 못 자고 그랬었는데 이제 축제 일주일 후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하긴 했는데 그래서 조금 공백이 있었어서 약간 체험 부스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사실 실무자 입장에선 조금 티가 나기는 났는데 다들 좋게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제 소감을 좀 말씀드리자면 뭐 저보고 잘해주셨다고 칭찬해주셨는데 저 지금 등이랑 손바닥 다 땀에 젖어가지고 다 막 너무 긴장해서 사실 어제 이거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밤에 자기 전에 무슨 질문 하실까 혼자 머릿속으로 막 예상 질문해서 막 마음에 막 이렇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영통 커피 축제를 라디오 영통에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영통 커피 축제가 라디오 영통과 쭉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축제 전에 한 번 더 모셔서 인터뷰를 여태까지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를 한 번 더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다음에 싶은데요. 네, 네, 다음 달에 네. 만날 때 또. 다음 달은 좀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한 2달. 네네. 축제 바로 앞두고 또 네, 홍보. 네,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의 맹달 제재 라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명신 복지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통지구에 6만 회원을 보유한 온라인 커뮤니티 영통주민 모임터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영통의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합니다. 만나고 기억되는 곳 고고 영통.